미래창조과학부가 320 사이버 사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선도할 화이트해커 5,000명 양성 계획을 본격화합니다. 올해는 최정예 정보보호 실무자 120명과 차세대 보안 리더 12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가격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의 시정명령, 2차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시기가 5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5개 놀이터와 1층 보육실, 조리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 뉴스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20 사이버 사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선도할 화이트해커 5,000명 양성 계획을 본격화합니다. 화이트해커는 일명 해커 잡는 해커로 사이버 테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거나 사이버 테러 발생 이후 발빠르게 침해 지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사이버 전문 인력입니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5,000명 화이트해커 양성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는 최정예 정보보호 실무자 120명과 차세대 보안 리더 12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카데미를 통해 최정예 정보보호 실무자 양성 과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분야 재직자 120명을 선발합니다. 이 과정은 5개월간 시스템, 네트워크, 웹, 총 3개 과정의 해킹 대응 관련 전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진행할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은 우수한 고등, 대학원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120명을 선발해 총 6개월간 모의 사이버전, 디지털 수사 사례 연구 등 전공 과정 및 실습 실무 과정의 교육 훈련을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5개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이며 5개 가격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의 시정명령, 2차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5개 가격 표시제가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소비자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시기가 5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여름철에 농임업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 역학조사에 따르면 발생 연령은 1세에서 90세까지 광범위하며 감염군의 80에서 97%가 농업 또는 임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FTS 바이러스 잠복기는 약 6일에서 14일로 알려져 있으며 매개체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FTS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고열과 소화기 장애 증상,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며 심한 경우 대부분 2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또 진드기에 물리고 2주 이내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장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SFTS만을 위한 백신은 개발돼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추정 매개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접촉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5개 놀이터와 1층 보육실, 조리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부모가 근무 시간 중에 수시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돌봐주는 시간도 가장 길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사업장이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만들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옥외 놀이터, 보육실, 조리실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주가 주는 보육수당이 직장 어린이집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보육수당을 직장 어린이집 대체수단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 위탁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20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은 이용자들의 만족은 크지만 기업들은 설치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을 제기해왔다며 위반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해양경찰이 방범 순찰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가 나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이 함께 구조를 맡고 구급 후송은 소방방재청과 지역보건소가 함께 책임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정책회의를 열고 올해 해수욕장 사망사고 0%, 물놀이 사망사고 3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물놀이 안전 대비 태세를 종합 점검하고 각자 준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강, 계곡, 저수지 등의 안전은 소방방재청이, 해수욕장 등 바다 안전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맡아 현장 구조 인원과 관리요원, 장비 등을 정비하고 확충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96개 지역 주요 피서지에 여름 경찰서를 설치하고 성폭력 등 범죄 예방 활동, 질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융합행정해수욕장에서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인력 및 장비 운용을 효율화하고 각종 사고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후속조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됩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의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됩니다. 이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불필요한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부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까지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 고용부 운영 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매뉴얼을 마련해 대상 기업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으로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시 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는 등의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주변 음식점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동, 냉장 제품의 보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신선채소류, 과일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횟감 어류의 동물용의 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을 할 때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세 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등 불법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그동안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왔다면 이제는 각 은행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보내와 금감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불법 외환 거래 의혹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상시체계 구축으로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특이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기획 테마 조사를 강화하고 은행은 외환 거래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관리 과정에서 나온 탈세와 비자금 조성은 국세청에, 외환 사기는 검찰에 곧바로 각각 통보됩니다. 그러나 상시 감시 체제 가동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공유 기능이 생겨 각 은행 외환 창구에 혐의자가 거래를 시도하면 은행 공유 외환 거래 블랙리스트가 자동으로 떠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불법 외환 거래를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은행 개별 창구에서 이런 전문적인 일을 모두 처리하기 힘들어 은행 본점에 집중하고 또 이 정보를 금감원이 실시간으로 받아 총괄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 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꾸면서 일정 수준을 넘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 유지비 일부를 현금 및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에 견주어 30만 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 월 평균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임대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부터, 수선 유지비는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녹십자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동 2만 5천 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후원협약을 맺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녹십자는 독감 예방 백신 2만 5천 도주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서 소속된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무료로 접종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돕는 이번 협약은 나눔 문화 확산과 보건의료 분야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23만 4천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복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업, 제조업 조사, 도소매업 조사, 서비스업 조사 등 통계청이 실시하는 8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올해는 특히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프랜차이즈 통계를 새로 개발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평년보다 이른 더위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며 지난해 2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 수 15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된 온열 질환자는 열사병 14건, 열실신 11건 등으로 남자가 73%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폭염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무더운 날이 많아 갑작스러운 무더위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주정차된 차에 혼자 있지 말고 과도한 음주는 몸 안에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 탈수를 유발하고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이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 대북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홍문종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중일 3국에 대한 정부의 대외 정책과 대북 통일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외교관계 설정과 북핵 저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인 한도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수인 한도를 강화하고 측정 및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 한도는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의 단위로 쪼개 평균을 구해 주간 4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넘길 경우 층간소음 피해로 간주됩니다. 기존 수인 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을 초과했을 때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 소음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조정위는 올해 중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 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정부의 대외 대북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외교관계 설정과 함께 북핵 저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발전, 북한 관리를 하시면서 앞으로 5년간 중요한 우리 정부의 신화시켜 나갈 것인가 상당히 어디선까지 우리가 준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안병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이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정책, 대북정책, 대외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토론회가 우리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한반도의 화두가 있다면 아마 한반도 통일, 평화적 통일 이것이 우리의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 대북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많은 훌륭한 학자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거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박근혜 정부가 대외 정책을 만들어내고 대북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면서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천지개벽 파격적 만남, 깊숙이 자극하는 저주파. 이야, 꾹꾹 눌러주는 이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목과 어깨, 저릿저릿 고통스러운 무릎, 콱콱 치고 들어오는 허리 고통. 이렇게 참다가 어쩌시려고요. 이제 저주파로 화끈하게 풀어버리세요.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식약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헤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와! 이젠 찰싹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해졌죠? 시원하게 속 시원히. 속까지 두두두두. 두들겨주는 두드림과 빠른 두드림. 꽉꽉 주물러주는 주무름 기능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도자를 통해 신경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콕콕 쑤시고 아픈 허리, 딱딱한 뒷목과 어깨, 저릿저릿한 무릎, 복부까지 강하게 쳐줍니다. 물리치료 방식 그대로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하니까 전신이 시원해집니다. 불쾌한 느낌 없습니다. 일정한 주파수를 맞춘 업그레이드 신제품. 불쾌함 없이 기분 좋게. 이젠 저주파로 시원한 근육통 완화.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 쑤시고 아프고 허리, 뒷목, 무릎, 팔, 다리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말하면 뭐합니까? 매번 돈 주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든지 마사지 받으러 다니든지 하시는데요. 이젠 그러지 마세요. 호랑이표 사셔서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실리콘 흡입도자를 통해 저주파가 타고 들어가 전류 자극을 주니까 속속들이 근육통이 쫙. 건전지 끼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호랑이표는 그냥 간편하게 충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다 스프링과 스펀지가 있던 방식과도 다른데요. 간편한 업그레이드형으로 흡입도자를 혼자서도 쉽게 부착 가능하고요. 특허 기술을 접목한 실리콘 재질이라 반영구적입니다. 계속 새로 구매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푹푹 삶아서 쓸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호랑이표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엄청난 강한 힘.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첫째,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는데 이젠 이 무릎이랑 허리랑 좀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제 호랑이표 저주파기로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붙이고 떼고 누구나 오케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 도자를 통해 신경 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둘째, 건전지도 필요 없고 패드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건전지 방식이 아닙니다. 패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발연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셋째,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다양한 기능으로 마사지 받아보세요. 어깨랑 등이랑 딱딱하게 굳어서 힘든데 스트레칭해도 그때뿐 제대로 확 풀고 싶어요.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랑이표. 넷째, 국내산의 우수한 기술력까지.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분 절대 주목. 돌덩이 얹은 것 같은 뒷목과 어깨, 팔다리 쑤시고 저린 어르신들, 시리고 아픈 무릎, 물리치료 받으러 돈 내고 다니셨던 분들도 이젠 집에서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발연구적 실리콘 소재.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